협동조합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의 신개념 주거 공동체인데요. 이를 소개하고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아파트의 발효실, 책방, 텃밭, 목공소 이러한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위스테이 별내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협동조합 아파트는요,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아파트보다 약 2.5배 큰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운동주치 그리고 동네지기 기존의 마을소장님인데요. 관리소장님인데 이런 분들을 입주민들 안에서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는요, 일반 아파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넓어진 드레스룸과 다용도 수납 공간으로 최신 설계가 반영이 됐고요. 커뮤니티 시설 면적은 기존 아파트의 2.5배로 굉장히 넓고 동네 카페, 체육관, 책방, 텃밭, 창작소, 목공소, 그리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방송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커뮤니티 플랫폼은 이름을 친근하게 동네 한바퀴라고 했고요. 관리소장님은 동네지기, 경비원은 동네보안관, 환경미화원은 동네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독특한 것은 아파트 입주자는 협동조합 조합원이어야 되는데요. 조합원 회비를 내게 되고 이들은 임차인이 됩니다. 20에서 30% 저렴한 임대료로 8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하는 조건인데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보증금은 2.8억 원, 그리고 월 임대료는 약 10만 원 정도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8년 임대 후에는 분양권 전환 또는 임대 운영 결정을 조합원인 출자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 리츠를 만들었는데 이 리츠에는 LH라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하고요. 여기에 협동조합원들이 투자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8년 후에 이런 의사결정에 협동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죠. 특히 그 안에 공동체 이익회사라는 것을 두어서 어떠한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커뮤니티 공간, 아파트 상가관리, 공동체 비즈니스 활성화, 이러한 지역사회 연결 같은 것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는 엄밀히 말하면 현재 아파트 구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떠한 상위 부서로 있고 그 안에 관리소장이라는 어떠한 외부 위탁기관이 운영을 하는 별도의 운영구조,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서로 소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가 현재 아파트라면, 이곳은 그 주체가 협동조합이 있고요. 그 안에 서로의 의사가 결정이 돼서 종합적으로 운영되는데 여기에 공공기관이 지원을 한다는 새로운 그런 컨셉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한 4년 정도 했고요. 특히 이제 하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문제에 있었고, 현재는 부족하지만 협동조합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성공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모든 작은 것 하나, 의사결정 하나, 이런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심지어 식사하는 것까지 모든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소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입주민들이 모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들의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과 절차와 운영이 투명해야 된다. 특히 지금 회계 쪽에서는 더욱더 그 강조사항이 요새 NGO 사태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기 마련인데 그 주체, 다시 말씀드려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나 운영진은 헌신과 소명의식이 가득 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고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은 프리라이더라고 하죠. 그냥 손가락만 얹어서 혜택을 보는,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특히 이분들의 경우에 컴플레인트도 굉장히 강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헌신과 소명감으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주 매진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야 하고요. 이런 분들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척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투명성과 헌신과 소명 외에 공동체가 지켜야 할 룰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많을 필요는 없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한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공동체 주거에서 하고 있는 입주민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공동체에 어울릴 수 있는지를 입주민 투표로 선택하게 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이 지역 이기주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공동체의 공동체의 소명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디파짓하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한다는, 출자를 한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러한 사전에 결이 맞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것, 혹시 이런 게 제도적으로 어렵다면은 그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월이라든지 분기라든지 반기별로 어떠한 공동체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룰 세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파트 구조 자체가 어울리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곳에서 소외되거나 이곳에서 서로 떨어져서 어떤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 노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을 공동체로 끌어안는 그런 노력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공 요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데 시니어에게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외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인 주거가 될 수 있고, 또는 점점 관계의 범위가 좁아지는데요. 특히 아파트에 보시면, 이웃 주민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외로움 속에서 방에서 지내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시니어에게 어떤 뜻이 맞고 커뮤니티 공동체 활동이 주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굉장한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노년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공동체를 찾기 위해 이러한 기관이 어디 있는지, 그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떠한 모임은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눈뜨고 찾아보는 그런 노력은 어떨까 조언해 드립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